주로 앞쪽 헤어라인은 괜찮으세요. M자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대부분 많이 빠져서 정수리 쪽이 많이 빠져요.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결혼식을 앞두고 중년에 여성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찾아오시는가 봤더니만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신랑 신부 어머니께서 맞죠. 나와서 화촉을 하고 하객에 맞절. 맞절을 하죠. 네. 이 절을 한다고 이렇게 숙이면 웬일이야. 여기가 휑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앞쪽은 괜찮지만 여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탈모가 오는데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리마를 요렇게 해서 가리마를 타보면 네. 가리마의 폭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뒤쪽은 탈모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네. 뒤쪽에 가리마를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리마의 폭을 비교해봐. 비교해 보면은 아, 뒷머리와 그렇죠. 그래서 정수리의 여성분들은- 가르마를 탈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나는 귀찮다. 네. 그냥 우리 왜 골다공증 검사 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알 수 보는 있죠. 것처럼 네. 그러면은 피부과에 가서 저 탈문지 안 탈문지 검사해 보면 바로 나오나요? 진료 현장에서는 네. 저희들이 내과 선생님들의 청진기처럼 이렇게 두피나 오. 모발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오. 기구들이 있어요. 아, 그런 기구를 오. 가지고 모발의 특성들을 보면서 탈모를 조금씩 더 진단을 잘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자, 되고. 주님부터 나가봐요. 제가 갈게요. 가보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조금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떨리지? 지금 약간 떨고 있는데 준이? 주로 탈모가 생기는 부위가 여기니까 그렇죠. 이쪽을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준이 네, 떨고 몸을 있니? 확대를 해서 모발의 밀도라든가 혹은 굵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두피도 봅니다. 준이는 아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네, 있기는. 세 분의 MC분들은 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네. 또 모발 두피 관리도 아주 잘하신 것 같으셔서 다 걱정 안 하시고 아,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이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아, 유일하게 자신 있는 게 머리카락 하나인데.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엄청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떨렸어, 너. 떨렸어요. 아, 엄청 네. 떨렸어요. 선생님, 이제 일단 유전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모는 미리 예방하면은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머리카락의 건강을 위해서 머리를 매일 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이 좋을까요? 와, 이거 좀 헷갈려. 솔직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매일 감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뭘 바르니까 이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근데 진짜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감아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목욕도 너무 자주 하는 맞아요. 것보다는 맞아요. 그래. 각질이 너무 벗겨지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욕도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못하죠. 네. 힘들어요. 전 실제로서 그래서 방송 없는 날은 절대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그래 어쩐지 그래서요? 방송 있는 날도 안 감고 온 적 있지 않니? 냄새. 네. 자, 머리카락 자체의 건강으로 보면은 네. 일주일에 한 3번 혹은 4번 정도를 감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이틀에 한 있어요. 번. 이틀에 한 이틀에 한 번 왜냐하면 맞네요. 우리가 너무 자주 감거나 하면은 아까 피부 자주 목욕하면은 네. 그렇게 생길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다만 땀이 많으신 분들, 그쵸. 혹은 또 두피가 지루성으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죠. 맞아요. 많으시죠. 맞아요. 매일 그런 분들은 머리를 하루에 또 2번도 감아야 될 수도 네. 있고 3번도 감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머리를 처음에 감을 때는 이제 샴푸를 보통 정량으로 쓰시게 하시되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한 번 더 감으셔야 할 때는 샴푸의 양을 한 반 정도만 줄여서 사용하시면은 모발 자체에 대한 건강도 유지하면서 지루성 혹은 땀들도 조금 세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구화된 식생활 패턴은 당연히 일반 건강에도 조금 안 좋고 모발에도 안 좋습니다.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50세 때 50%가 탈모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보면은 탈모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한국 분들은 어느 정도냐? 50대 때 탈모가 되는 확률이 한 20%? 이야. 많게는 한 25%인데. 적네. 우리가 정말 좋은 유전자야.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더 적었어요. 네. 더 적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인스타. 많아지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수고화된 식생활 패턴들을 가지면서 탈모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수고화된 식생활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혹은 표백 밀가루, 혹은 뭐 이제 기름이 튀긴 것들. 저도 먹기는 먹어요. 다만 그거를 주식처럼 먹는 그런 어떤 소관의 식생활 습관은 좀 좋지는 않다.
식습관이 중요한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식습관이 이 모발에까지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서는 이제 식습관이 네. 있고 생활 습관도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체격이 약간 뚱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시면은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형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몇 개를 드는 이런 무산소 운동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들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도 두피 모발 건강 관리에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담배가 나빠요, 술이 나빠요. 탈모 그 자체로만 보면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네. 담배가 훨씬 더 괴롭죠. 나빠요. 오, 물론 술도 건강에 맞아. 해롭지만 그래서 금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